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조정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그렇죠.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선택하는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잖아요. 그렇듯이 세무조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에만 송금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입하거든요. 그럴 때 조정하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는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연연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취득가격은 회계상으로 하셨던 그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요. 취득가액이 뭐와 똑같냐? 세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자, 취득가격은 구입한 금액에 따라서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말한다 라고 했고요. 취득가액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법상에서도 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회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즉 자산의 가치를 증가한다 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고 소모성의 지출이다 라고 하면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즉시상각의제라는 게 있어요. 자, 즉시상각의제라는 것은 고정자산을 취득하여서 그와 관련된 지출된 금액이 있죠. 자, 그 금액은 뭐가 있죠? 여러분, 취득세. 그죠? 자,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법인이 사용하려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번호판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대 비용을 지출된 금액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을 뭘로 계상해요? 자,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적 지출도 계상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하는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을 즉시 하는 경우를 즉시상각의제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데 특례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비용 처리로 가능하다. 즉 송금 산입 그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감가상각 시부인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지금 나와 있는 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소액자산. 자, 소액자산이란 금액이 적은 자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 100만원 이하는 감가상각을 범위액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감가상각비를. 자,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이라든가 즉 장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사용하는 거 소모성 자산인 경우 해당이 되고요. 소액 수선비 있죠. 자, 예전에는 수선비가 300만원까지 미만인 경우에만 즉시상각 의제를 해줬는데 바뀌었어요. 얼마로? 6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고요. 폐기 손실되는 게 있잖아요. 사용하고 났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 처분할 거 아니에요. 자, 폐기 처분할 경우에 폐기 손실로 잡았을 경우에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비만가액에 1,000원을 공제합니다. 이 1,000원만큼은 송금 산입하지 않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비만가액 1,000원을 공제한다 라는 게 여기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잔존가액 알아볼게요. 자,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제로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제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률법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정률법의 경우에는 몇 프로? 5%.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이 있잖아요. 계속 매년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있죠. 자, 종료되는 시점에 감가상각 자산은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1,000원하고 취득가액의 5%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만. 그러면 취득가격의 5%가 대부분 한 1,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만가격인 1,000원을 송금 불산입해서 계속 팔기 전까지, 즉 처분하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가격은 1,000원 또는 취득가격의 5% 계산해서 작은 금액을 비만가격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연수는 법인이 감가상각하는 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한 내용 연수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요.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인 경우에는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은 20년 이내에 신고한 내용 연수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요. 무신고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 5년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정합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사용수익 기간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위에 있는 무형자산이나 이런 경우는 기준 내용 연수 똑같고요. 그런데 그 외의 자산은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가 안 된 거다. 그럼 무신고인데 기준 내용 연수만큼만 감가상각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기준 내용 연수를 좀 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가상각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 조정명세서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조정명세서 작성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좀 살펴봐야죠. 자, 유의사항은 일단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의 적적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즉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는지 수익적 지출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기록하시면 되겠고, 상각이 종료된 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취득가격의 5%나 또는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뭘로 한다고요? 장부가격으로 해서 송금 산입하면 되시고요. 감가상각 의제에 해당하는 여부는 확인하고요. 의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기신고서에 즉 작년도 신고서에 시부인 부인액, 감가상각 시부인액 또는 의제상각액의 여부가 있는 경우 올해 감안해서 감가상각에 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조정은 단기 회사 계상의 감가상각비 중 상각 부인액, 즉 한도를 그러니까 한도를 넘어서 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해서 유보로 처분합니다. 그럼 이때 유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액을 올해 추인하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해서 유보 감소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가 되겠어요. 자, 주식회사 법인조정 1201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라고 했으니까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상각
30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3개가 완성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대상 자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건물입니다. 건물은 무조건 감가상각을 무슨 법을 하냐면 정액법으로 합니다. 자,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 기계장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정률법으로 했대요. 2018년 1월 15일 날 10억을 주고 샀고요. 전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4억 원. 그리고 내역연수는 40년. 그리고 제조경비예요. 자, 기계장치 밀링은 2019년 3월 22일 날 6천만 원 주고 샀어요. 전년도까지는 2천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있고요. 단기에 계상한 거는 1,000만 원. 그럼 건물은 단기에 계상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답니다.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 비용. 자, 승강기 설치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해서 3,600만 원을 뭘로 했대요? 단기 수선비로 지출했다. 자본적 지출을 뭘로 지출한 거예요? 수선비로 지출했다 그랬으니까 수익적 지출로 지출했다는 거죠. 그러면 입력하는 란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회사는 밀링, 기계장치에 대한 전기분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분계했다 그랬어요. 자, 전기분에 대한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수정분계했는데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1,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을 올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도 반영을 할 겁니다. 자, 4번은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세무서에, 이게 중요하죠.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신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신고에 대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감가상각은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요 탭에서 요 메뉴에서 할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뭐 전체를 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나는 건물로 하겠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빈 공간으로 놓고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도 돼요. 요게 편하시면은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자산 계정 과목을 넣는 게 편하다. 그럼 여기다 넣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자산 코드는 1번이죠. 그래서 앞에 0000은 끌어오니까 그냥 1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05개가 들어와요. 총 6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자, 자산 코드명은 공장이죠. 공장. 즉 공장 건물이란 뜻이에요. 네. 자, 공장. 취득은 2018년 01월 15일 날 했어요. 그랬더니 정액법 이렇게 딱 떠요. 자, 기초가격은 가액은 10억. 10억이면은 공 몇 개 쳐야 돼요? 이러면 1억이죠. 10억. 네.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4억이래요. 그러면 400 플러스 이렇게 해서 공이 8개. 금액이 굉장히 크죠. 네. 자, 보시면 지금 1억에 4억, 그러니까 10억에 4억 놓고요. 자,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죠. 자, 무신고인데 여기 연수별 상각이 여기 내용 연수에 요거 눌러 보시면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물음표 같은 거 도움 코드 도움에 대한 설명문이죠. 자, 눌러 보시면 자, 건축물의 경우 연화조, 블럭조, 콘크리트, 토조, 토벽조 뭐 이런 거, 즉 목조 건물은 20년이 내용 연수예요.
자, 기준 내용 연수 도움표입니다. 20년이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는 40년이죠. 그죠? 자, 우리는 뭐 목조 건물이란 얘기가 없어서 40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내용 연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업종별 자산으로 보시면 이렇게 농업이냐 제조업이냐 또 어느 가죽의 뭐 가방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서로 달라지고요. 시험용 연구 자산도 여기 있습니다. 내용 연수. 무형 고정 자산도 영어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5년, 7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준 내용 연수를 보고 무신고를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우리 40년이라 우리 40년 갈 거예요. 자, 40년. 그랬더니 올해 제조입니다. 올해 상각을 했어야 되는 게 얼마를 상각했어야 돼요? 2,500만 원을 상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 보니까 자, 단기 상각 계상액을 0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자, 여기 회사 계상액을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를 제로로 만드셔야 돼요. 자, 0 치면 돼요. 0. 네. 그러면 없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수선비로 처리한 게 있었죠. 자, 설치비용 자본적 지출을 단기 수선비로 지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다가? 정액법인 경우에 여기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부는 7번란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입력을 하느냐? 얼마 들었죠? 3,600만 원 들었나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상각분 7번 란에 3,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로, 반드시 여기 제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를 입력할 거냐면 기계장치를 입력할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206인가요? 자, 206 모르시면 F2 눌러서 기계장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거죠. 문제에 보니까 코드는 2번으로 하래요. 그럼 우리도 2번. 밀링. 몇 년도에 했죠? 자, 몇 년도에 했냐 보니까 2019년 03월 22일 날.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정률법이네요. 기초가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럼 60 플러스 해서 6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상각은 내용 연수는 5년이죠. 자, 정률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몇 년 할 수 있어요? 5년이죠. 그래서 내용 연수 5년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10년 해놨다. 그러면 5년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1,804만 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게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1,0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1,000만 원 입력했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문제를 봐야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회사는 밀링, 기계장치에 대해 전기분, 즉 전년도에 시임 부족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 분괴를 했어요. 즉 1,500만 원을 더 계상액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올해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을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회사 계상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 1000만 원과 1500만 원 있죠. 그래서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있으면 업종을 넣어주는 건데 우리는 없어서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계장치와 건물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메인 창에 오셔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어요. 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유형자산, 즉 정액법으로 된 유형자산은 정액법 탭에 있고요. 정률은 유형자산 정률법에 있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탭에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정액법에 놓고 위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 입력된 내용은 삭제하고 회계 고정자산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요 하고 요거 불러오기 F12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조회 버튼으로 들어와도 되고요. F12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자, 들어왔더니 공장이 정액법이었죠. 자, 공장 정액법 여기 보시면 자, 10억이었고요. 자, 내용연수는 40년 그리고 6천 정기말까지 4억 원. 아, 6억 원이군요. 자, 4억 원. 그 다음에 정기말 누계액은 여기 자본적 지출 단기에 3,6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세요?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혹시 그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을 안 하셨으면 요 란에다 입력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3,6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 일반 상각비가 2,590만 원 해서 시인 범위액이 2,590인데 회사가 3,600만 원을 계상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바됐어요? 1,010만 원만큼 오바됐습니다. 이 조정액 상각 부인액이에요. 요거만큼 송금 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자, 공장 거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공장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직접 입력 눌렀는데 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공장 감가 상각비 한도초과 네, 요거 뭐 요걸로 하셔도 되니까 여기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걸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금액은 1,010만 원. 그래서 유보 발생. 올해 발생한 거니까. 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장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종료 누르시고 이번에는 유형자산 가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정률법 밀링입니다. 자, 밀링 살펴보면은 6천만 원짜리의 장부 6천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미상각된 거, 즉 전년도까지 상각한 거는 얼마였어요? 4,500만 원까지 상각이 됐죠. 그죠? 감가상각. 이 4,500만 원은 올해까지예요. 전년도 거까지 아니고요. 올해. 그리고 회사가 계상한 거는 1,000만 원이 있었고 전기 오류 수정 소실, 즉 전년도 시부인액이 있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이죠. 자, 2,500만 원을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단기에 산출된 상각비는 1,804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2,500에서 1,804만 원을 빼면 696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각 부인액으로 떴어요. 그래서 696만 원이 상각 부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조정 등록을 눌러서 자, 밀링의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여러분 이거 직접 입력 혹시 여러분 잘 되세요? 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밀링 이렇게 감가까지만 둘게요. 지금 되죠? 자 그래서 밀링 감가 상각비 한도 초과. 잘 입력되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게 직접 입력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눌러서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696만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또 있죠. 왜? 우리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오류 수정 손실.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얼마가 있었죠? 1,500만원. 자, 1,500만원은 기타예요. 유보 발생도 아니고 유보 감소도 아니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 아니에요. 그냥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거니까 기타가 되겠습니다. 즉 전년도에 발생한 거 올해 수정 손실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기 때문에 기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500 기타 이렇게 요런 거 빠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 보시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정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럼 이제 종료 또 누르고 그러면 메인 창에 또 다시 열어서 자, 메인 창을 열어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항상 불러오게 하면 되죠. 자,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건물과 밀링에 대한 상각 부인액이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시인 부족액, 즉 적게 한 거죠. 그죠? 적게 한 거 뜹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왕 부인액 중 올해 송금으로 추신되는 게 추인액이 돼 있으면 여기에 뜹니다. 그럼 그거만큼 조정으로 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